요즘 농촌에서 드론 소리 많이 들리시죠? 예전엔 새벽부터 분무기 메고 논밭 누비던 모습이 익숙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약 뿌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농업 현장이 바뀌고 있는데, 정작 농약을 관리하는 제도는 얼마나 따라가고 있을까요?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지난 2월 대전에서 열린 농약 등록평가 민관협의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주관한 이 자리 언론에는 성료라는 제목으로 짧게 나왔는데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국 농약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보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4년 한국 농약 시장 매출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2조 100억 원. 5년 전인 2019년에 1조 4천억 정도였으니까 5년 만에 40% 넘게 커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생산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4년 생산량이 약 2만 톤인데 전년 대비 17% 가까이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돈 주고 더 적은 양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약이 고급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함량 고효율이라고 하는데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농민 입장에서는 뿌리는 양은 줄었는데 지출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거 아셨어요? 지금 한국 농약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벼가 아닙니다. 원예용 농약이 전체의 59%를 차지해요. 채소, 과일 이런 작물들이요. 벼 농약은 13%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국 농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예요. 논농사 면적은 계속 줄고 있고 시설원예나 과수원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번 민관 협의회에서는 뭘 논의했느냐?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대규모 재등록 문제예요. 농약은 한번 등록하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전성을 다시 검증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재등록 대상이 무려 1,058개 제품이라는 겁니다. 1,000개가 넘는 농약을 2년 안에 다 심사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사가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들이 쓰던 약을 제때 못 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농진청에서는 공동 품목은 미리 신청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서류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나온 얘기가 무인항공 농약, 그러니까 드론 방제 관련 등록 확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드론으로 방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정작 드론용으로 정식 등록된 농약은 아직 많지 않아요. 기존 등록 기준이 사람이 분무기로 뿌리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드론 살포랑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촌 인구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70대 어르신들이 30kg짜리 분무기 메고 다니시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드론 방제가 확대되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번 협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미생물 농약 얘기입니다. 미생물 농약이 뭐냐면요. 화학물질 대신 자연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병해충을 잡는 친환경 농약이에요. 환경 오염도 적고 잔류 농약 걱정도 덜하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등록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화학 농약이랑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미생물 농약 업체들이 등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씁쓸한 게 있어요.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정작 2024년 미생물 농약 출하량은 전년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출도 30% 가까이 감소했고요. 제도 개선이 실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아직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넷째가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농약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2024년 수출액이 8억 3천만 달러인데 전년 대비 60%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제품 수출이 88%나 늘었어요. 원료만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비중이 커졌다는 건데 이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브라질이 수출 1위 국가인데요. 남미랑 동남아에서 한국 농약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을 더 늘리려면 국제 기준에 맞는 관리 체계가 필요해요. 우리끼리만 통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 얘기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농약 시장 2조 원, 수출 60% 증가, 이런 숫자들이요. 산업적으로 보면 분명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농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농약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2024년 가격 인상률이 1%라고 하지만 그건 평균이고 많이 쓰는 약들은 더 올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효율 저함량이라는 게 결국 더 비싼 약을 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 체감으로는 농약비 부담이 줄었다는 느낌 별로 안 드실 거예요. 또 하나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실제로 언제 현장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드론 농약 등록 확대도 미생물 농약 활성화도 다 좋은 방향인 건 맞는데 제도가 바뀌고 그게 현장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농민들은 기존 방식대로 농사 지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 농약 산업은 지금 전환기에 있다는 겁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로, 국내 시장에서 수출 시장으로, 화학 농약에서 친환경 농약으로 방향은 맞아요. 근데 그 전환의 속도가 농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이런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1058개 제품 재등록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고, 드론 방제는 현장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데, 제도는 아직 따라가는 중이고, 친환경 농약은 정책적으로는 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줄고 있고요. 이런 간극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앞으로 2년간의 숙제입니다. 지금쯤이면 봄 농사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요. 올해도 농약 고르시면서 고민 많으실 거예요. 값은 오르고 선택지는 복잡해지고 이번 협의회가 성료됐다는 한 줄, 기사 뒤에는 이렇게 복잡한 현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방향이 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